안녕하세요, 곽상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전문직 자격증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. 20대, 30대, 뭐 40대까지 전문직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합니다. 저만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업, 온라인 사업을 좀 많이 했었고요. 당연히 이제 전문직 사업을 지금 하면서 옛날이랑 좀 비춰 봤을 때 전문직을 하는 게 이제 잘 선택한 일인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. 왜냐면요, 전문직이라는 거는 제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것만큼 또 피를 받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거든요. 물론 전문직은 정년이 없습니다. 정년이. 뭐 늙을 때까지 막 한 90대까지, 아니 100살까지, 아니 요즘에는 한 120살까지 산다면서요. 그럼 120살까지 손이 떨리지 않고 눈이 보이고 말을 할 수 있고, 그래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일을 지속적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, 이런 기대 때문에 전문직 선호 현상이 되게 강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드는데요.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요즘에 보면 법무사, 노무사, 세무사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. 좀 약간 놀랬어요. 노무사 같은 경우에 응시생이 과거 대비 뭐 3배나 뛰었다.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제가 감정평가사 2016년에 합격했는데 감정평가사는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. 직장인들도 이제 전문직에 도전한다. 참 재밌는 거는, 제가 사실 학원가에 갔으면은 지금쯤 스타 강사까지는 못 됐어도 굉장히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텐데, 저는 지금 본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가. 계속적으로 이제 학원들은 되게 굉장히 좀 행복하겠죠. 학원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. 보면은 여러 이제 직장인들, 특히나 뭐 30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, 자격증 시험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응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 세무사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전에, 이거보다 뭐 한참 전에 뭐 감정평가사도 이거 전에 붙었고, 뭐 회계사도 그렇고,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뽑는 인원도 굉장히 적었습니다.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160명 합격할 때 이제 붙었고, 회계사는 750명 합격할 때 붙었는데 지금 막 1000명 넘어가고, 뭐 계속적으로 뭐 많이 뽑고 있었잖아요. 많이 뽑는 만큼 또 사람들도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이유가 이제 연봉하고 이제 근속 연수,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개, 연봉 곱하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연수를 곱해보면은 이제 평생 기대소득이 나오잖아요. 기대소득을 이제 현재 가치화하면은 지금 당장의 이제 가치라고 이제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연봉 1억에 육박한다 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다고 쳐봅시다. 제가 어떤 거라고는 이제 말을 못 하겠습니다. 뭐 대부분 이제 영업 능력이나 아니면은 사업 수완, 뭐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,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자신의 소득은 뭐 천차만별이에요. 전문직이라고 다 똑같이 버는 게 아닙니다. 절대로. 이게 평균을 이렇게 내는 것 자체도 좀 위험한 거예요. 뭐 제 주변만 해도 뭐 연봉을 뭐 막 10억, 20억, 뭐 몇십억씩 버는 분들도 있고, 당연히 있죠. 뭐 그분들 능력대로 벌어가는 거니까. 그거에 반해서 정말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 업무를 최소로 줄이고 월 뭐 한 300~400만 원씩 따박따박 그냥 받고 자신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. 실제로. 그건 이제 자기의 선택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, 이제 평균이 한 1억 정도라고 쳤을 때 이제 우리가 한 100살 넘게 산다라고 보면은 이제 거의 100억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, 물가 상승하는 것만큼 이제 소득이 쭉 상승한다고 칠 때,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금리 같은 이제 위험 할인율로 이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와 해도 뭐 비슷하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이제 한 자격증 하나 제대로 된 걸 따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몸 관리까지 뭐 철저하게 건강 관리하고 뭐 죽지 않도록, 그리고 소득도 지금 당장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레퓨테이션 관리도 하고, 그렇게 했을 때 뭐 자격증 하나를 따면 한 100억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쳐볼게요. 뭐 50억, 100억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. 그 일종의 이제 나의 무형 자산을 하나 갖춘 게 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는
전문직 자격증이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다만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원수가 이게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하고 있습니다. 거의 신고가를. 이게 뭔 말이냐면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. 계속 증가하고 뽑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. 코스트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시험 합격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지옥인 거죠. 근데요, 이건 제 사견인데, 이 시험 응시생이 막 늘어난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난이도가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뭐 늘어나느냐 했을 때는 이 속도만큼은 이렇게 비례해서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와, 이렇게 공부를 대충 하면서, 아니 이렇게 그냥,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이고 평생을 써먹는 자격증인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 붙을 생각을 하고 계속 시험을 응시하나?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.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참가만 한다 이렇게 하고서 시험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요. 그런 허수가 50% 이상이에요, 사실은. 허수 제외하면 그냥 반토막 납니다, 다. 그리고서 그 응시자가 뭐 100이라고 쳤을 때 한 50 정도는 허수니까 날리고, 그러면 50 정도에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, 그래도 하긴 한다 라고 쳤을 때 그 50%의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 5%대 안에 들면 무조건 붙잖아요, 합격 기준으로 쳤을 때. 제가 봤을 때 진짜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쓰고, 적어도 제 기준에는 기출문제, 저는 기출문제 신봉자거든요. 기출문제, 해설, 그리고 제대로 된 요약집 뭐 이 정도만 세팅을 해서 그것을 한 10회독 이상 돌릴 수 있는 사람, 10회독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반복해내고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 비율은 저는 1% 내지 5%도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럼 이미 거기서 게임이 갈려요. 그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위 1%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만큼 그 작업을 해내는 게 어렵습니다.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10회독, 20회독 정도를 진짜 양을 추려가면서, 저 객관식은 양을 막 그렇게까지 추리라는 말은 안 하는데 2차 시험 막 주관식 같은 경우엔 양을 추리라고 하거든요. 계속적으로 양을 좁혀나가서 날카롭게 만들어야 됩니다.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도 1%도 안 돼요. 네, 실제로 그렇습니다. 다 딴 생각하면서 뭐 이것도 해보고, 이 강사가 좋다고 하면 저 강사가 하고, 저 강사가 좋다고 하면 또 다른 강사 거 막 들어보고 하면서 허송세월을 많이 보냅니다.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거 자체도 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을 달성해 나가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고요. 그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한번 걸러진 거잖아요. 이 합격하고 나서 전문직 시장에 들어왔을 때도 기본적으로 다 성실하고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또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기술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. 요즘에 이제 문과 자격증 쏠림 현상, 그것만큼이나 지금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도 굉장히 강하잖아요. 이런 현상들을 좀 보면, 이런 세태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.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 기피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상방은 열어놓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, 그러니까 욕심이 많구나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전문직 얘기를 좀 하면서, 이제 저는 전문직 할 생각이 어릴 때는 전혀 없었어요. 지금 저 뒤에 뭐 자격증 수십 개가 달려있지만 저는 원래 IT 창업을 하고, 그리고 당연히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했던 1세대 청소년 창업가였습니다. 16살 때 창업했다고 이제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, 그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선 상위 0.1%만 성공하거든요. 네, 진짜 성공 확률이 낮아요. 전문직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. 소득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.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. 이 공급이 제한돼 있어서 그래요. 그리고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IMF 때만 보더라도 회계사들 용역이 폭발적인 수요가, 뭐 회계 감사부터 시작해서 기업들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신용평가부터 여러 용역들이 파생되면서 떼돈을 벌었잖아요, 회계사분들이. 저도 회계사지만 IMF 전에 붙지 않아서 좀 약간 슬픕니다. 그때 뭐 떼돈을 벌었죠. 그것처럼 계속 이슈가 생길 때마다 뭔가 보장되는 영역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괜찮은 거고, 제가 이제 홈페이지 제작업이나 아니면 예전에 웹솔루션 개발자 할 때 용역을 좀 했을 때 드는 생각은, 그 시장도 분명히 상위권의 실력을 가진, 그리고
지속적으로 레퍼런스를 쌓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지만 그만큼 또 보장되는 영역은 많이 없습니다.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약간의 독점력을 가진 이런 전문직 시장에 뛰어들지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긴 또 그만큼 또 파이가 커요. 실제로 지금 변호사나 뭐 이런 뭐 전문직 시장 있잖아요. 그건 이제 굉장히 시장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.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의 싸움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에 뭐 AI라든지 완전 이제 신사업들 있잖아요. 그건 이제 무궁무진합니다, 시장이. 그래서 확장성만 생각했을 때는 또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의 소득을 전문직이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.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좀 적절히 섞으면 좋지 않냐,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. 이제 좀 안정성도 좀 추구를 하고,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도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속적으로 자기만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거예요. 그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여러 고객들을 발굴할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은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은 곧 제 문제이기도 해요. 제가 봤을 때 세상에 좀 불편했던 것들,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너무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지점을 좀 해결을 해주면 거기에서 밸류가 창출이 되고, 거기에서 저희는 수입료나 혹은 서비스료 혹은 뭐 판매 수수료 같은 걸 받을 수가 있겠죠.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인 것 같아요. 전문직도 하나의 비즈니스입니다. 그리고 이거를 초월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있죠. 거기서 아이디어는 항상 문제점, 그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,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,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,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 나가시면,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로를 좀 설정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. 참 인원이 많이 늘고 있네요.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기득권 입장에서 막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.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, 그거는 이제 저처럼 이제 저는 합격한 지 지금 13년이 넘은 자격증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이 개척자들의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.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. 여러분, 다음번에는 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